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진검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봉합될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장이 아직 바닥이 나온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폭 이제 저점은 갱신하긴 했어요.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투심이 지금 이래저래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 사실상 2차 고용 쇼크예요. 미국 같은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쇼크가 저번에 한 번 터졌고 이번에 2차적으로 터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좀 깔려 있긴 있습니다. 일단 뭐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은데 지금 에너지 가격, 특히 크루드 오일 가격 기준으로 80달러가 돌파가 됐어요. 차트를 보시면 80달러 지금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닌가. 연준에서도 계속 일시적이라고 해왔던 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고용시장이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좀 건드려 줬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더 튀었고, 채권 가격이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금리가 튀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채권 금리를 위로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2.0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려할 만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고요. 단지 속도만 빠르지 않게 올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2.0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우려가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오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뭐 판단입니다만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또 가라앉을 거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은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까지 지금 조정장에서 같이 나오면서 시장을 더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시장을 안 좋게 보면, 아마 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비중 조절이 절대로 안 되신 분들,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되고, 안전하게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오겠다. 이거를 이제 1차적인 목표를 잡으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년 1분기 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연준에서 컨센서스상 뭐 그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단지 이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나오고 있긴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언제 해결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기간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한은에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미리 11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주담대 대출이 또 5.7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줄어들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역대 세 번째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연초에 이주열 총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이 뜻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더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아예 그냥 정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채널에서 오랫동안 언급을 해드려왔고, 그래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공유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DSR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정책을 발표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2022년부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횟수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차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 발표될 연준의 테이퍼링 스케줄이 내년 뭐 8월이나 9월 이때쯤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느는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느니 이렇게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전 처음 봐요. 여태까지 이런 수준으로 걱정해 본 적은 없거든요. 하느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매파적인 정책 운영이 예상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신용대출은 거의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내년 7월 달만 가더라도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되면 그냥 DSR이 다 그냥 적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2023년 7월이죠. 이때는 뭐 주담대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신용대출 이런 거 상관없이 총액 자체가 1억 원이 초과되면 그냥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따로, 신용대출 따로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만간 막히니까 더 가게들이 부채를 늘린 것 같아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 이거는 롱텀 사이클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건강한 회복은 아닙니다. 막대한 부채로 지금의 그 단기적인 쇼크 왔던 거를 그냥 메꾸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가게가 정말로 이제 건강하게 부채 상환도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딱히 방법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버블 붕괴 이슈랑 겹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폭발력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긴 하겠지만 그게 한번 닥치기 시작하면 뭐 어떤 정부 정책으로도 막기는 좀 힘듭니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 입장에선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2023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내년에 지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표 나오는 거. 특히 1분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 지표에서 둔화되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시길 권해드릴게요. 뭐 최종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이후로는 뭐 시장 투자라든지 시장에서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나로 놓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좋은 시기가 점점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특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번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검승부가 예상된다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되고, 그리고 9월 FOMC 의사록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시험을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나온 뒤에 바로 옵션 만기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그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는데 미묘한 변화가 서서히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투심을 보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2700, 2800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관점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이게 지금 특히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투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메이저들이 개인의 투심을 그렇게 꺾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메이저들은 항상 개인들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반대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지금 미묘한 변화가 서서히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특히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손절은 손절대로 하고, 그리고 현금은 현금 확보도 하면서 동시에 진바닥에서 다시 그 매수가 들어가야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자칫하면 바닥에서 현금 확보하고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뭔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확실히 상승으로 턴하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 자신이 손절했던 가격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정말 비중 조절 잘 해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면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 변화가 지금 최근 개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뭐 반등 시에 현금 확보하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더 하락하면 뭐 들어가겠다 이런 커뮤니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2주 전 정도 그때부터 이거 시장 잘하면 2800 정도는 그래도 가겠는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메이저들의 포지션 변화가 살짝 관찰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이 나왔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환율이 1200원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단기 추세를 이탈하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거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라고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이 추세를 이탈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게 고점이 나왔는지는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냥 고점이 나온 걸로 흐름이 이어지고 이 추세를 바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등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 반등이 아무래도 시장에 또 하락을 또 자극을 하겠죠. 왜냐면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코스피에게 부정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반등 폭이 아무래도 환율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반등 또는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조정은 사실상 시장에서 마무리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세를 이번 주에 이탈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뭐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도 발표되는데 과연 메이저들이 어떻게 만들까요? 이건 정말로 알 수 없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옵션 만기 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러 가지 이슈들 그거 다 무시합니다. 오직 메이저들의 포지션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이저들의 마음대로 지수로 움직이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만드는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메이저들이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어떤 힌트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옵션 만기는 옵션 만기니까 그거 둘째 치고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좀 많은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시장 분석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